제부,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 알아봐요. 수입이 들쭉날쭉하니까 우리 동생이 여유가 없나 봐. 처형의 그 한마디가 식탁을 싸늘하게 얼려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오늘 행운이 머물다 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40살 남자입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현장에 나가서 몸을 쓰고 밤 11시쯤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대학은 나왔습니다. 군대도 다녀왔죠. 졸업하고 나서 이런저런 길을 잠깐 기웃거리다가 결국 현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몸이 적응되면서부터는 나쁘지 않았어요. 땀 흘리는 만큼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하나씩 쌓아 올라갔으니까요. 집도 샀습니다. 제가 열심히 현장을 뛰며 모은 돈이었어요. 차도 마련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남들이 걷는 속도보다 조금 느렸을지는 몰라도 저는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의 전부였죠.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반이 됐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꼼꼼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우리는 통장을 아내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는 돈 관리에 자신이 없었고 아내가 더 잘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 결정을 그렇게까지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월급은 고정이 아닙니다. 일당에다 연장 수당, 야간 수당이 붙는 구조라 달마다 다르게 들어와요. 적게 받는 달은 500원짜리, 일이 많이 겹치고 야근이 이어지는 달에는 800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들어오고 아내가 전부 가져갑니다. 관리비, 대출이자, 식비, 각종 보험료, 아내 개인 지출까지 전부 아내가 관리하고 있죠. 저는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물어봐도 내가 다 계획해서 쓰고 있어 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하루에 10,000원이 주어집니다. 10,000원. 그게 전부입니다. 한 달로 치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현장에서 쉬는 시간이 되면 커피 한 잔 뽑아 마시고 담배 한 모금 피우고 가끔 목이 바짝 말라서 탄산음료 하나 사 마시고 나면 그날 남는 돈이 3,000원 남짓입니다. 그 3,000원을 모읍니다. 아끼고 또 아껴서 모아요. 현장에서 공구는 필수입니다. 제 몸처럼 다루는 물건들인데 쓰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죠. 새 공구 하나 사려면 10,000원도 훌쩍 넘어가는 게 태반입니다. 그럴 때는 며칠치 아낀 돈을 다 털어야 해요. 그 주는 정말 숨이 막힙니다. 자판기 커피도 참고 담배도 줄이면서 버팁니다. 주변 동료들이 퇴근하고 고기라도 한 점 먹자고 할 때 저는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피곤하다고도 하고 집에 일이 있다고도 하죠.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용돈이 없어서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1년이 넘도록 소주 한 잔,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의 일입니다. 장모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갔다가 일이 조금 일찍 마무리되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씻고 나서 차를 타고 처가로 향했어요. 식당에는 처형 부부, 처제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오셨고 음식이 나왔고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별일 없이 넘어가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나서였습니다. 처형 남편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놓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는 처제 남편도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시선이 조용히 저한테로 쏠렸습니다.
뭐 준비한 거 없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지갑을 열었더니 10,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그게 그날 제 지갑 안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잠시 지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꺼내면 어떨까? 나중에 따로 챙겨드린다고 하면 될까? 아니면 아내한테 조용히 귓속말로 돈 좀 달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어떤 선택지도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챙긴다고 하면 왜 오늘은 없냐는 말이 나올 게 뻔했고, 아내한테 손 벌리는 건 이 자리에서 제 처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10,000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께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게 이게 전부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다시 챙겨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부끄럽다는 감정이 먼저였는지 억울하다는 감정이 먼저였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사라지고 싶었죠. 그 순간 와이프 얼굴이 어떻게 굳어버렸는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장모님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저으시면서 됐어. 오기만 해도 됐지라고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작아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어요. 처음에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말들이 돌려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뭐라 한 건 아니에요. 요즘 현장 경기가 많이 안 좋다더라. 일용직은 수입이 워낙 불규칙하니까. 그래도 몸 쓰는 일이 제일 힘들지. 다들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달라진 거 분명히 느껴졌어요.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처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부,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 알아봐요. 수입이 들쭉날쭉하니까 우리 동생이 여유가 없나 봐. 가볍게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처형 입장에선 그냥 한마디 한 거겠죠. 웃음도 함께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요. 저는 이 일을 10몇 년 해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온 다음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노동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게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일은 몸이 재산이고 기술이 재산이고 성실함이 전부인 일입니다. 아무나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버티는 체력도 위험한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감각도 다 오랜 시간이 쌓여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일로 집을 샀습니다. 차를 샀고 결혼도 했어요. 누구한테도 손 벌린 적 없이 다 해냈습니다. 돈 못 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처형 입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아내한테 여유가 없다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표정이 굳지 않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냥 웃고 넘기면 된다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말했다가는 제가 더 작은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감정을 꺼내는 건 저한테 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나머지 시간을 버텼습니다. 대화에 끼지 않고 물만 몇 번 마시고 음식도 거의 못 먹었어요. 몸은 식탁 앞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 있다가는 실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합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처형 내외, 처제 내외한테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눈짓으로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 창문 너머로 처가 건물 불빛이 보였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동도 안 걸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는데 자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10,000원이었던 건 제 의지가 아니에요. 용돈이 10,000원이었으니까요. 그 10,000원도 며칠 아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내가 나왔습니다. 차에 타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고 한참을 달리다가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생일 한 달 전부터 말했는데 10,000원이 뭐야? 저도 그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하루에 10,000원 받는다. 내가 시켜 먹는 배달 음식 한 번 값도 안 되는 돈이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용돈 모아서 쓴다더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어요. 그 말들을 전부 꺼냈다가는 그날 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와이프는 한 달 전부터 생신 얘기를 했으면서 저한테 한 푼도 따로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10,000원을 모아서 쓰라고요.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장인, 장모 생신 챙기고 경조사 챙기고 동료들이랑 밥 한번 먹으라고요. 아내는 제가 벌어다 주는 그 돈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카페를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면서 저한테는 하루 10,000원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더 못 챙기냐고 하는 겁니까?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집에 들어왔어요. 각자 씻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해왔나? 잠이 오지 않는 밤이란 게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날 식탁에서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형이 웃으며 던진 말, 조용히 굳어버린 아내의 표정, 시선이 일제히 제 지갑 쪽으로 쏠리던 그 순간.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더 또렷해졌어요. 저는 결국 새벽 2시가 넘도록 잠들지 못하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참고 있는 건가? 이게 정상인가? 하루 10,000원이라는 게 과연 남편한테 줄 수 있는 돈인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구조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 저도 동의했으니까요. 처음에 용돈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아내가 10,000원이라고 했고 저는 그때 좀 적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필요하면 말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말할 때마다 아내의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뭐가 필요해? 그거 꼭 사야 해? 얼마나 써? 꼬치꼬치 묻는 그 과정이 너무 지쳤어요. 처음 몇 번은 설명을 했습니다. 공구가 망가졌다. 현장에서 안전화가 닳았다. 작업복이 찢어졌다. 그러면 아내는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다음에 사라거나 꼭 그 브랜드여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하는 게 귀찮아졌어요. 귀찮은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일하는데 필요한 도구 하나 사겠다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쪼개서 모았습니다. 하루 3,000원, 4,000원씩 아껴서 필요한 걸 샀어요. 아내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게 그나마 덜 초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을 왜 못 모았냐고 합니다. 저는 거실 어둠 속에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웃기다는 게 아니라 그냥 허탈했어요. 웃음이 나오는데 슬펐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용돈 모아서 쓴다고 했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른 남편들이 얼마를 받는지 아내는 알기나 하는 건지요. 제 주변 동료들 중에 저처럼 용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내가 비교한 그 남편들이 하루에 얼마씩 받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싶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씻고 작업복 입고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봤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아침 조회가 있고 각자 구역으로 흩어지고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더 묵묵히 일했어요. 말수가 원래도 많은 편은 아닌데 그날은 더 없었습니다. 손만 움직였어요. 몸이 기억하는 대로 하던 대로.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동료 한 명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야, 오늘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잠을 좀 못 잤다고요. 동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요. 서로의 일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때로는 편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꺼냈어요. 커피 한 잔 뽑아서 천천히 마셨어요. 따뜻한 게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따뜻하다는 게 좋았습니다. 일하면서 자꾸 어젯밤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처형이 한 말이요. 다른 직장 알아보라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걸리는지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사실 그 말 자체가 특별히 나쁜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선 그냥 좋은 말을 하려다 나온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안전모 쓰고 현장에 나가는 것, 더위에 땀 흘리고 추위에 몸을 웅크리며 버티는 것,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 그게 제 일입니다. 저는 이 일로 집을 샀고 차를 샀고 가정을 꾸렸어요.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형의 그 한마디가 이 일을 하는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아내한테 여유가 없다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 여유가 없다고요? 그 여유가 없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어요. 아내는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카페도 가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삽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내가 쓰는 돈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루 10,000원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건 아내한테 여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여유를 줄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 차이가 그날 밤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내와 큰 싸움은 없었어요. 그냥 각자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현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대화가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짧게 오갔죠.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건가? 말을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가? 용돈 얘기를 꺼내야 하나? 그날 처형이 한 말을 먼저 짚어야 하나? 아니면 통장 관리 전체를 다시 얘기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길에 저는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날도 하루 용돈을 커피 한 잔에 다 썼고 남은 건 몇백 원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다음에 내가 살게. 친구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살 테니까 나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안 울었어요. 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짧게. 친구를 만난 건 퇴근하고 나서였습니다.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현장 근처 샤워실에서 씻고 그나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버스를 탔습니다. 친구가 정해준 곳은 집 근처 오래된 고깃집이었어요. 특별히 비싼 곳도 아니고 그냥 오래전부터 있던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기름 냄새랑 연기 냄새가 코에 훅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놓였어요. 오래된 것들이 주는 익숙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울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는 그 공간이 그날따라 편했습니다. 친구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대뜸 그 말이 나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친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기를 시키고 불을 올리고 소주잔을 채웠어요. 1년 넘게 못 마신 술이었습니다. 첫 잔을 받아들고 잠깐 내려다봤어요. 별거 아닌 소주 한 잔인데 그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할 때마다 피곤하다고, 집에 일이 있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졌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마다 마음 한쪽이 쓸렸어요. 같이 웃고 싶었습니다.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잔을 기울였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뭔가 쭉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말 그대로 위로가 됐습니다. 술이 위로가 됐다기보다 이 자리 자체가 위로였어요. 아무 설명 안 해도 되는 자리, 잘 보일 필요 없는 자리, 그냥 오래된 친구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친구가 물었습니다. 와이프랑은 어때? 잘 살고 있어? 저는 잠깐 뜸을 들였어요. 잘 살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냥 응, 잘 지내 하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뭔가가 목에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조금씩이요. 장모님 생신 자리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했어요. 10,000원을 드린 것, 처형이 한 말, 차 안에서 아내가 한 말까지 다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용돈이 하루 10,000원이라는 것까지 말하는 데는 용기가 좀 필요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게 제 처지를 통째로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말했습니다. 친구니까요. 친구는 고기를 뒤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만. 하루에 10,000원? 응. 그게 진짜야? 응. 친구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그거 이상한 거 맞다. 그게 정상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뜨거웠습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상한 게 맞구나 싶었거든요. 저 혼자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확인 하나가 오랫동안 혼자 꾹꾹 눌러온 걸 잠깐 숨쉬게 해줬어요.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하루 10,000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 관리를 맡긴 거랑 용돈을 받는 거랑은 다른 거야. 그거 제대로 얘기해 봤어?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불만은 있었지만 그게 싸움으로 번질까봐 늘 적당히 넘겼다고요. 아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저축도 되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맞는 방향이라는 건 알면서도 저는 그 안에서 자꾸 작아지고 있었다고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가게 살림이 잘 굴러간다고 해서 내 몫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 남편한테도 쓸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직접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말로 나오니까 더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지는 않았어요. 저는 원래 주량이 세지 않거든요. 그냥 천천히 마시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랑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요즘 힘든 거, 결혼 생활이 생각과 달랐던 것들, 현장 얘기, 옛날 얘기,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선도 제대로 안 주고 말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술 냄새 나네? 그게 전부였어요. 걱정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고 그냥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씻고 방에 들어왔어요. 누웠는데 친구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제대로 얘기해 봤냐고 한 그 말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요일이라 현장이 쉬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깨어 있었고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세수를 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아무 말 없이 같이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말을 꺼냈어요. 나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살짝 귀찮다는 듯이 흘렀어요. 한숨을 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루 10,000원이 너무 적다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도 제대로 못 산다고, 동료들이랑 밥 한 번을 못 먹는다고, 처형 말이 상처가 됐다고, 그날 차 안에서 아내가 한 말도 많이 힘들었다고요. 아내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얼마 더 달라고? 제가 한 말 전부를 듣고 나서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상처가 됐다는 말도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말도 전부 흘려듣고 결론만 꺼낸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언니가 한 말은 언니한테 가서 따져야지. 나한테 왜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형이 그 말 할 때 당신은 옆에 있었잖아. 내가 어떻게 해? 언니가 한 말인데? 더 이상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대화를 계속 이어봤자 서로 더 상처만 날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아서 생각했어요. 아내는 지금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가 예민한 거고 처형은 처형 문제고 용돈이 문제면 더 주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내와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각자 지냈습니다. 저는 현장 나가고 아내는 자기 생활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오갔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내 친구가 놀러 왔어요. 오자마자 거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웃음소리, 수다소리.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나가서 인사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아내가 방에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건데 방에 있어. 방에 있으라고요? 제가 제 집에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났어요. 목소리가 낮아지다가 웃음이 섞이다가 단어들이 들려왔어요. 언니 남편 아직도 현장 일해? 응. 얼마나 벌어? 많이 벌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살림이 빠듯해? 아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뭐 고정 수입이 아니니까. 친구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언니도 참.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때 직업 잘 보라고 했잖아. 노가다는 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꼼짝도 안 했어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번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요. 부정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고 그냥 대화가 흘러갔어요. 심지어 얼마 뒤에 아내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서 웃는 소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듣고 있는 그 방 바로 옆에서 저를 주제로 한 그 대화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딱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요. 그 둘은 달라요. 참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친구가 돌아가고 나서였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배고프지? 뭐 시켜 먹을까?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 할 말이 있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아내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살짝 멈췄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내일은 달라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오늘은 현장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잠깐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씻고 나와서 부엌에 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오래 결심한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기 직전에는 이렇게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으로 나오더니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뭐 먹을까? 저는 말했어요. 밥 먼저 말고. 어제 얘기하자고 했잖아. 아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식탁 앞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통장 나한테 줘. 아내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번 돈이야. 내가 관리할게. 아내가 표정을 바꿨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늘 조용했고, 늘 넘어갔고, 늘 참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관리 못하고 있어? 저축도 잘 되고 있고 대출도 안 밀렸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살림은 잘 굴러가고 있지. 근데 나는 내 월급에서 하루 10,000원을 받고 살았어. 내가 번 돈으로 이 집이 돌아가는데 나는 공구 하나 사려고 일주일치 용돈을 쪼개야 했고 동료들이랑 밥 한 끼를 1년 넘게 못 먹었어. 장모님 생신에 10,000원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했고 처형한테는 딴 직장 알아보라는 말 들었어. 그리고 어제는 내 친구가 내 직업 가지고 뭐라 하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내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처형 말 들을 때도, 차 안에서도, 어제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문제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어? 친구가 한 말인데 내가 어떻게 다 막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했습니다. 웃긴 게 아니라 허탈했어요. 막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한마디면 됐어. 우리 남편 그 일로 집 샀고 차 샀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 아내가 시선을 내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지금 화내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건 분명히 해야겠어. 통장 나한테 줘. 생활비 얼마 필요한지 말하면 매달 정해진 금액 줄게. 그게 싫으면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해. 그 말을 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진심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니까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것이 조금 거치는 느낌이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통장 묶음을 들고 있었어요. 월급 통장,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아내가 2년 반 동안 쥐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걸 식탁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미안하다고 할 때랑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를 오래 들여다보고 나온 얼굴이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당신이 힘들다고 말을 안 하니까 괜찮은 줄만 알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을 못하게 만든 게 나였구나 싶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얼마 더 줄까였으니까요. 설명해봤자 귀찮다는 표정이었으니까요. 그 반응들이 쌓여서 저는 점점 말을 줄였어요. 참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게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거였죠. 저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년 반치 월급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한 통장이었어요. 이 안에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버텨온 시간이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고 차가 있었고 이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였죠. 생활비는 따로 계좌 만들어서 관리하자. 얼마 필요한지 같이 얘기하고 매달 거기에 넣을게. 나머지는 내가 관리할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 그 말이 생각보다 순순했어요. 뭔가를 오래 생각하고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정해서 아내 계좌에 넣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관리했습니다. 하루 10,000원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샀고 동료들이랑 밥을 먹고 싶으면 먹었습니다. 1년 넘게 눈치 봐왔던 회식 자리에 처음으로 먼저 따라 나섰어요. 소주잔을 들면서 이게 그렇게 무거웠나 싶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랑 통화했는데 그 친구가 또 이런저런 얘기하더라. 근데 나 그냥 끊었어.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얘기 나오면 기분 나쁘더라고. 전에는 그냥 넘겼는데.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짧게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처형한테 망신당하던 그날보다 훨씬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2년 반 동안 많은 걸 참았어요. 하루 10,000원도 참았고 처형의 말도 참았고 아내의 침묵도 참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용히 버티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말해야 합니다. 상처가 됐을 때 상처가 됐다고,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안 되겠다고. 가족이라서 더 말하기 어렵다고들 하죠. 근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진짜로 몰라요. 그 침묵이 쌓이면 언젠가는 10,000원 한 장이 한 사람의 자존심 전체를 흔드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자의 직업을 배우자 앞에서 지켜주지 않는 것. 그건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자리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살림을 잘 굴려도, 아무리 저축이 잘 돼도 함께 사는 사람이 집 안에서 작아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안전모 쓰고 현장으로 나가요. 무거운 건 나르고 뜨거운 날 버티고 위험한 곳 조심하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게 제 하루예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 일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앞으로도 데려갈 겁니다. 장모님 생신 자리에서 10,000원을 드린 그날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루 10,000원을 받으면서 며칠치 아낀 돈으로 가진 걸 다 드린 사람이 왜 고개를 숙여야 했는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제 편이 한 명도 없었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머물다 갔다면 앞으로도 조용히 곁에 머물며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마음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